자, 이번 시간에는 전자기력에 대한 이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전자기력의 크기와 방향을 이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기력과 이제 가장 큰 전자기력은 이제 전자기 유도하고 큰 차이가 있는데 전혀 원리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비슷하기 때문에 자, 도입부에 이제 설명을 한번 할 건데, 자,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발전기입니다. 발전기는 뭐냐면 자석 사이에 코일을 회전을 시켰을 때 자기장의 변화로 인해서 코일에 전류가 형성되어서 여기에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형태인데, 이걸 우리는 유도전류라고 하고, 이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근데 왼쪽 그림은 건전지가 먼저 연결되어 있죠. 건전지가 연결되어 있고 이게 코일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를 건데, 이 코일이 자석 사이에 놓임으로 인해서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 전류가 흐르는 코일을 두게 되면 이 코일 자체가 회전을 하게 됩니다. 회전을 한다라는 것은 힘을 받았다는 뜻이고, 요때 발생한 이 힘을 전자기력이라고 부릅니다. 즉,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 도선에 전류를 흘렸을 때 도선이 받는 힘을 이용한 게 전자기력이고, 반대로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 도선을 먼저 움직여줬을 때 유도전류가 발생하는 현상이 전자기 유도입니다. 자, 원리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FBI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는데, 자, F는 힘입니다. 힘이고 코일이 받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B는 자기장입니다. 자기장의 방향, 즉 자기장의 세기를 B로 보통 표현을 하고, 자기장의 방향은 항상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I는 전류입니다. 전류.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전자기력이 발생할 때, 즉,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 전류가 먼저 흘러 들어갔을 때 코일이 받는 힘, 그 받는 힘을 전자기력이라고 했는데, 이 전자기력이 발생했을 때 이 발생한 힘의 방향을 찾는 방법으로서 우리는 왼손을 씁니다. 자, 요건 규칙입니다. 규칙이기 때문에 방향을 찾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규칙은 좀 외워놓을 필요가 있는데, FBI, 엄지, 검지, 중지 순서대로 FBI 이렇게 해서 왼손을 이용해서 전자기력의 방향을 찾아냅니다. 자, FBI에서 F가 왼쪽에 있죠. 그래서 왼손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암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유도전류가 만들어졌을 때, 유도전류는 FBI에서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이때는 오른손 법칙을 씁니다. 오른손을 이용해서 순서대로 똑같이 F, 엄지는 F, 검지는 B, 자기장의 방향, I는 전류의 방향, 중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I의 방향을 찾을 때는 오른손을 이용합니다. 자, 이거 좀 착각하면 안 되는데, 요걸 전자기 유도라고 했죠. 전자기력과 전자기 유도는 물리적으로 전혀 다른 원리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왼손을 쓰고 한 번은 오른손을 쓰지만 이 방향을 찾는 그 규칙에 대한 방법으로서 왼손, 오른손을 구분해 둔 것이고, 자, 그러니까 전자기력을 찾는데 오른손 법칙을 쓰면 틀립니다. 유도전류의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왼손을 사용해서 찾으면 틀립니다. 맞지 않겠죠? 그러니까 전자기력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힘이 나타났을 때,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코일이 힘을 받는 거죠. 그건 전자기력 현상입니다. 그때는 왼손을 쓰는 거죠.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서 힘을 먼저 줘갖고 코일을 움직였을 때 전류가 발생하겠죠. 그때는 유도전류가 발생하는 전자기 유도 현상입니다. 그때는 오른손을 이용해서 그 유도전류의 방향을 찾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자기력의 방향을 찾는 방법을 한번 적용을 해볼 건데,
자, 도선을 아주 간략하게 도선이 자석 사이에 놓여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N극에서 S극으로 자, N극에서 자, S 방향으로 축을 하나 만들고 도선과 일치하는 축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수직한 Z축이라고 하겠습니다. 요 세 축이 이제 직교하는 형태의 축인데 자, 여기에서 자기장은 N극에서 S 방향이므로 오른쪽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전자기력은 왼손을 이용해서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I는 전류가 자,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를 가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F 방향은 어느 쪽이냐는 거죠. 여러분들 왼손을 들어서 B와 I 방향을 검지와 중지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게 되면 F의 방향이 어느 쪽이냐면 자, 위쪽이라는 걸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전부 다 해볼 수 있나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 도선이 힘을 받아서 위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힘을 전자기력이라고 부릅니다. 자, 플레밍의 왼손 법칙 딱 이렇게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하는데 왼손 법칙은 힘의 방향을 찾을 때 전자기력 현상에서 힘의 방향을 찾을 때 왼손을 사용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힘의 크기는 또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셀수록 크기는 전류가 셀수록 그 다음에 이 도선의 길이가 길수록 자, 다시 크기는 이 도선의 길이가 길수록 도선의 길이는 이 자기장 요 사이에 자기장이 있죠. 자기장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길이 도선의 길이 자 여기에서 말하면 요 길입니다. 여기가 자기장이 이렇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 자기장이 만들어져 있을 건데 이 안에 이 도선이 있었죠. 그러면 바로 요 길이 이 전체 이까지 길이 요 길이가 L에 해당합니다. 이 L입니다. 예, 자기장의 영역 내부에 포함되면서 자기장의 수직한 길이라고 하는데 자기장 속에 들어가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길이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합니다. F는 BIL 이렇게 됩니다. 이건 뒤쪽에서 한번 이 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길이가 바로 L에 해당합니다. 자, 선생님이 전자기력 요 정도 현상으로 이제 끝낼까 하다가 이제 심화 탐구 과정으로 전자기력이 그러면 왜 생기느냐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PPT를 만들어 봤는데 사실 전자기력 그러니까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그 규칙을 그냥 찾는 거죠. 방향이 찾는 거고 그 다음에 F는 자기장 곱하기 I 곱하기 요 도선 내부에서 자기장 영역 내의 요 길이 L하고 같다라는 요 공식 요 공식이 공식을 그냥 외우면 되는데 사실 이 공식은 또 도대체 어디에서 나타났냐 그거에 대한 탐구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전자기력이 사실 나타나는 원인은 바로 이겁니다. 자, 그 원리는 자기장 내에서 움직이는 전하는 힘을 받습니다. 요걸 사실 전자기력이라고 합니다. 자기장 내에서 움직이는 전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가 있죠. 그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가 자기장 영역 내에서 움직이게 되면 힘을 받습니다. 방향이 막 돌아갑니다. 그 힘의 크기를 바로 구하는 식이 바로 이 식입니다. F, 전자기력 F는 전하량 곱하기 전하의 속도 V,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 QVB
이게 전자기력의 원인이 되는 공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전하가 한 개의 전하가 그냥 뭐 전자 한 개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가정을 했을 때 사실 전류가 밑으로 흐르고 있다는 건 이 안에 도선 안에는 전자가 존재하겠다 맞죠? 이 전자는 전류가 이쪽으로 흐른다라는 건 실제로 전자는 위쪽으로 이렇게 이게 전자의 이동 방향이죠. 전자는 위로 이동하죠.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의 이동하는 속도, 전자 한 개에 대해 전자 한 개가 받는 힘을 보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전자의 전하량 Q 곱하기 전자의 속도, 그 다음에 전자가 움직이는 공간 내의 자기장의 세기, QVB, 요게 전자 한 개가 받는 힘의 크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전자의 전하량은 E고, 전자의 전하량이 E이기 때문에 EVB라고 다시 표현한 것이고, 자, 그런데 이 도선 내에는 아주 많은 전자들이 있겠죠. 그래서 움직이는 이 힘을 받고 있는 전자들 전체 전자에 의한 힘의 크기를 F라고 했습니다. F라고 했을 때, 이 F라고 했을 때, 자, 좀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전체의 힘이 F라고 했을 때 전자의 총 개수를 N이라고 한다면 전자의 개수 넘버 N이라고 한다면 한 개가 받는 힘에다가 N개를 곱하면 전체가 받는 힘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여기에서 V는 뭔지 하면 전하의 이동 속도, 즉 전자의 이동 속도를 말하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류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전류는 단위 시간당 통과한 전하량 Q 이렇게 전류를 정의할 수 있죠. 원래 이거 전류에 대한 정의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어떤 임의의 시간 동안 총 통과한 전하량은 N개의 전하를 지금 고려하고 있으니까 N개 곱하기 전하량은 전자가 가진 전하량의 크기가 E이므로 이 총 전자가 가진 전하량의 크기는 NE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됩니다. N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시간 동안 전하가 이동한 거리를 L이라고 한다면 T시간 동안 T라는 시간, 이미 어떤 시간을 우리가 도입했는데 이 T라는 시간 동안 흐르는 지나간 통과한 전하량의 크기를 전류라고 했으므로 그럼 T라는 시간 동안 전자가 이동하는 거리가 있겠죠. 그 거리를 L이라고 했을 때는 자, L은 이동하는 속도가 V라고 했으니까 V 곱하기 T 이렇게 하면 전하가 이동하는 거리가 되겠죠. V는 T분의 L이니까 L은 VT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NE는 IT가 되고 NE는 자, 한 번만 쓰겠습니다. F는 NEVB인데 이 NE는 IT죠. 맞나요? 자, 그게 아니고 여기서 자, 다시
자, 여기 어떻게 되죠? N, E, N이가 뭐죠? T가 되고 V 대신에 V는 뭐죠? V 대신에 여기 V는 T분의 L이니까 T분의 L 그 다음에 B 이렇게 되죠. 약분 되니까 남는 게 뭐죠? ILB F는 ILB 아까 앞쪽에 나왔던 식입니다. 됐나요?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원인은 사실 요 공식에서 움직이는 전하는 힘을 받는다. 이 공식에서 사실 나온 식입니다. 자, 그래서 실험은 보통 이제 전자기력 실험은 이 전기근해라고 하는 이 실험 장치를 통해서 많이 실험을 하게 되는데 전원 장치가 있고 전원 장치에 도선을 흘리고 가변 저항기 있습니다. 가변 저항기 회로를 구성해서 여기에 연결하게 되면 결국 이 코일을 통해서 전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서 회전을 하고 회전을 하다가 다시 빠져나와서 회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니까 전류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렇게 나와서 이쪽을 통해서 들어가서 회전하고 이렇게 나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코일을 많이 감는 이유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지나가는 코일이 여러 번 지나가면 이 전류가 세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겠나요? 그래서 실제로 전류가 세지는 어떤 형태의 그 결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 실험이 스위치를 눌렀을 때 얘가 바깥쪽으로 힘을 받는다면 튀어나올 거고 안쪽으로 힘을 받는다면 안쪽으로 들어갈 건데 이 힘이 잘 나타나기 위해서 이 코일을 여러 번 이렇게 감습니다. 감게 되면 이 전류가 지나가는 전류가 계속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가 한 개 들어갔을 때보다 두 개 들어가면 2I가 되고 세 번 돌리게 되면 3I가 되기 때문에 그 전자기력의 크기가 세지겠죠. 그래서 실험을 좀 더 수월하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장치를 사용합니다. 자, 여기를 확대하면 이런 형태죠. 이 안에서 여기 안에서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N극이 위쪽에 있을 때 자기장이 아래쪽에 있을 것이고 전류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갔을 때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F의 방향을 이제 어떻게 찾느냐면 플레밍은 왼손 법칙을 써야 된다고 했죠. 왼손 법칙을 쓰게 되면 F의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말굽자석의 코일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스위치를 딱 누르는 순간 안쪽으로 착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누르는 시점에 움직이는 방향만 찾아내면 이 전자기력의 방향을 찾아내는 겁니다. 오랫동안 누르고 있을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이런 전자기력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전자기력이 아니고 전자기 유도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자, 전자기 유도 여기에서 보통 이제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유도 전류가 발생합니다. 자, 소리는 이제 음파라고 하는 건 공기의 진동이고 이 공기의 진동이 진동판을 움직입니다. 근데 이 진동판이 움직이는데 이 진동판의 중심부에 자석이 있습니다. 그럼 자석이 왔다 갔다 이렇게 진동을 하겠죠. 진동을 하는데 이 중심부에 자석이 있는데 자석 주변에 코일이 있습니다. 코일이 있는 상태에서 자석이 진동을 하게 되므로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이 코일에 유도전류가 발생합니다. 그 유도전류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 전기적 신호를
음성 신호로 바꾸는 것이 음성 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바꿔서 다시 뭐 정폭하는 형태가 이제 마이크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전자기 유도를 통해서 전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마이크는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소리 신호를 이제 마이크는 소리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장치죠. 전자기 유도이고, 자,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전류를 집어넣어주고 결국은 이 진동을 이끌어내는 건데, 자, 반대 형태입니다. 전류를 발생시켜서 전자기력에 의해서 진동판이 떨리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진동판이 떨리니까 이 주변에 있는 음파의 공기의 진동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걸 우리는 소리로 듣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류를 입력해서 전자기력을 발생시키는 것. 이게 바로 스피커의 원리입니다. 자, F가 마지막으로 발생되는 거죠. 즉, 전기 신호를 소리로 바꾸는 장치가 스피커의 원리. 스피커의 원리는 전자기력을 활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동기도 똑같죠. 전동기 일명 모터라고 하는 거, 전류를 먼저 집어넣어 줬을 때 자석 주변에 자기장 내에서 도선의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이 코일이 회전하는 형태가 바로 전동기죠. 그래서 이 전동기가 이 안에 있는 이 코일이 왜 회전하느냐면 전자기력에 의해서 회전을 하는 것이죠. 앞전소자라고 하는 것도 앞전소자, 여러분들 이 앞전소자 라이터 중에 딱딱 소리가 나는 라이터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앞전소자인데, 이렇게 앞전소자 안쪽에는 앞전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는 이제 수축과 팽창에 의해서 전압이 막 발생하는 이런 형태를 이제 앞전 물질이라고 하는데, 앞전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휘었을 때 여기에 앞전 물질이 발려져 있는데, 여기 선을 이렇게 전압계와 전류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 따내고,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실제로 여기에 전압계를 측정해 보면 여기 전압이 형성됩니다. 물론 이렇게 두고 이 판을 막 휘었을 때 아래 위로 휘었을 때 여기에 전압이 발생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앞전 소자입니다. 앞전 소자. 자, 요거는 앞전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기력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 일단 전자기력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는 것을 하겠습니다.